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거를 치러내고 오늘 양당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 기자.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조금 전 최고위원 회의 지금 진행 중인데요. 방금 네. 최고위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김 여사와 관련으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개혁 추진 자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당이 정치 브로커에 의해서 마구 휘둘리는 중이다 이런 진단도 내놨는데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외 활동 자제라는 말이 중단이라는 말로 네. 더 강해진 느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를 선거 전에 한 것과 선거 이후에 한 건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선거 현장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두루 둘러봤더니 현장에서의 말씀이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런 얘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한 번 바꿔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텃밭에서 사수를 하는 수성을 하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한 대표가 직접 어필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국민에게 설파한 걸로 보입니다. 네, 윤 위원장님, 이제 오늘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에 있었던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처분의 결과를 내놓겠다 뭐 이런 예상 기사들이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그게 또 하나 촉발제가 될 수가 있죠. 네. 무혐의 처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또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사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졌으면 지금 같은 얘기가 나와도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저 부분을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지든 이기든. 네. 그러니까 저 선거 결과 상관없이 선거 이후에는 뭐 졌으면 졌으니까 또 저런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거고 네. 이겼으면 시급하다. 국민의 의사가 이거다라고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기서 뭐 분명히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서 할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네. 제도적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정인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자. 네. 당대표는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자. 네. 또는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해서 활동하고 투명하게 해라. 네. 공개활동, 대외활동 중단해라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는 건가요? 네. 이런 식의 범위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인적 쇄신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시각을 반영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 건지 네. 그 인적 대상자의 범위 특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규명해라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과연 수사 및 당무감사에 응해라라고 하는 건가요? 다 당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당정 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저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범위를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저런 말은 부분적으로 좀 가다듬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많이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가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자, 양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최 교수님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 차라리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비슷한 문자로 인한 논란이 최재형 씨 때도 있었어요. 네. 그때도 부분 이렇게 보도가 나오다가 저희 법조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어떤 것을 봤냐면은 이게 형사사건화되고 뭐 수심이 가고 이렇게 되니까는 아예 여사 쪽에서 이제 직접 뭐 문자 내용까지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에 가서 뭐 사실은 전면적으로는 이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다라고 해봤자 이게 진흙탕 싸움만 되지. 네. 그때 가서는 이미 프레임대로 오염이 다 되기 때문에 네.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이 문자 내용을 지금 아마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사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전체 문자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게 과연 대통령실의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소통이 되고 있을까? 저는 지금 아니라고 보고요. 네. 차라리 이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윤 조금 위원장님은 그 소통이 지금 되고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무튼 다른 의견. 네. 네, 저는 그게 충분히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다. 네.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조금 납득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선거 전에 정말 뭐 백방으로 뛰어야 될 상황에서 누구에게 뭐 하여튼 잘 안다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청한다. 이런 부분들은 납득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뭐 그런 부분 같은 게 전체 대화의 맥락을 공개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게 더 낫다고 보입니다. 명태균 씨 말처럼 뭐 주고받은 문자가 2,000건이 넘는다면은 그것을 정리하는 것만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고 네.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전체 대화 맥락은 이런 부분이고 여기서 오빠는 이 앞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오빠가 이 사람이다라고 차라리 밝히는 게 그나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명태균 씨 자체도 이 오빠가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저 문장을 전체를 공표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았고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네. 오빠란 문제에 또 천착된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에 대해서 처음 본인은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또 언론 인터뷰에 가서 또 바꾸고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한 부분으로 봐서는 오빠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중요하게 또 논쟁거리가 되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라면 2,000장 있어, 200장 있어 이런 취지의 아마 문제 제기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사실 오빠와 관련돼서 왜 이게 문제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당선 이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경선 단계라면 온 가족이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민주당은 또 이걸 두 개를 합칩니다. 네. 타임머신 타고 가요.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오빠가 만약에 친오빠면 국정농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오빠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임명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뭐 휘둘리는 거고 네. 이런 식의 뭔가 시공간을 합쳐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의 문제 제기라면 대통령실에서 문자를 공개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 저희가 이런 측면 저런 측면으로 점검도 해보고 가능성도 제시를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은 있습니다.